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저는 투자는 정보와 지식을 돈으로 연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순전하게 정보와 지식으로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아는 만큼만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저는 지식을 크게 세 가지 분류 아니면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정보, 흔히 뉴스라고 부르는 매체들이 전부 다 실시간 정보에 해당하고, 아니면 확장용 정보, 저희의 지식을 확장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전부 다 여기에 저는 넣고 있어요. 또는 기본 지식들, 흔히 투자 입문서들 아니면은 재무제표 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전부 다 기본 지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시간 정보. 실시간 정보는 순식간에 판단을 요구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가 딱 뜨면은 그거를 한 줄을 읽고 바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적의 숫자들, 예를 들어서 막 20% 오를 것 같았는데 15%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은 분명히 실적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15%도 굉장히 훌륭한 숫자로 볼 수가 있죠.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순식간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이도가 저는 굉장히 높은 형태의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투자하는데 활용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식을 확장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쌓여나가는 지식과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과거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 아니면은 세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확장형 정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저는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배울 때에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요거는 뒤에 가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기본 정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또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 용어라든지 재무제표 당연히 볼 줄 아셔야 되고,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들이죠. 가성비가 제일 높고 효율성이 너무 높은 정보들,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린이시라면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 쪽을 건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얼마 전에 올린 유니티 같은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스, 월구독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NRR이라는 특이한 수치를 보고를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 고객에게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이죠. 즉 신규로 확보된 고객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썼는지를 알려주는, 고객 성공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NRR을 보면은 142%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년 전에 100만 원을 쓰던 기업이 올해에는 142만 원을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수치고, 누가 봐도 이것 때문에라도 유니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실시간 로 데이터의 한계, 실시간 실적 데이터의 한계이죠. 불친절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보다가 나온 건데, NRR이 130% 이상인 기업의 가치는 NRR이 110% 미만인 기업보다 2.5배 이상 기업 가치가 높다, 주가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니티랑 비슷해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NRR이 110%라면은 유니티의 시가총액이 2.5배는 더 비싸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즉 한 50% 정도만 비싸다 하면은 외부에서 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는 유니티가 너무 비싸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130%를 넘어서 NRR이 140%임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밖에 안 비싸다면은 오히려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 영상을 부담 없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저는 기본적인 지식을 더 이상 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영상이 저도 굉장히 불친절한 영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투자 용어 그렇게 빈번하게 설명 안 드리고, 투자 전략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 전략에 필요한 지식들 요거는 가끔씩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요것도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뭔가 가치 투자 쪽 아니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들으시려면은 저는 딱 요거 두 것만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다모다란의 투자 철학하고 맥킨지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근데 요거 두 개도 거의 끝판왕 수준이어 가지고 굳이 거의 그것까지도 안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굳이 과하게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거 두 개까지. 근데 이제 지식의 확장을 하려고 살펴보면은 이제 뭔가가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명품 섹터에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명품 기업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경영에 관련된 책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MBA 서적이 나오게 되죠. 또는 친환경 에너지가 진짜 투자할 만한 곳인지를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유틸리티 관련된 책, 기존 전기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얘네들이 친환경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전에서 나온 책이죠. 문제는 요게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답이 끝까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저희가 지식이 쌓인다고 해도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을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책이 투자 기회로 절대 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친환경을 공부해보니 별로네 해가지고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은 게 사실상 투자 기회로 이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죠. 그럼 이제 뉴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실시간 정보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접근성 자체는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지식의 확장을 위한 확장형 지식보다는 뉴스가 훨씬 찾기 쉽고 본인이 원하는 뉴스를 찾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거 트위터만 해도 그냥 트위터 몇 명 구독만 해놓으면은 막 띠링띠링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주잖아요. 문제는 해석의 난이도하고 속도의 면에서 저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쉬운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하기 까다로운 이유는 1초 안에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정보 뉴스에서 중국이 갑자기 수입 규제를 한대요. 그러면은 아무런 정보 없이 여러분들은 호주 달러에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입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석탄 수입을 줄이게 되고 호주가 석탄 최대 수출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석탄의 가격이 하락할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석탄 가격에 호주 달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1초 만에 연산이 되어야 투자 기회를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NLP 같은 기술, 딥러닝의 NLP 같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기계가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컴퓨터가 글을 읽고 이 아티클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속도전에서 싸워야 되는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싸워야 되는 주체인 거고 제 생각에 컴퓨터랑 싸워서 속도 면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제가 뉴스를 쓰는 방법은 시그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이거는 미리죠. 전부 다 앞에 지식의 확장 단계에서 아이폰이 좋은 데를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뭔가가 진짜 대중의 반응이 좋아지는 시점에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요즘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저는 뉴스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시그널로는 오케이인데 시그널로 오케이가 되려면은 미리 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아니라면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지식과 실시간 정보는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지식은 한 번 배우면 끝이고 실시간 정보는 네이버만 켜도 흘러나오죠. 이건 해석이 어려울 뿐이지. 문제는 이제 확장형 지식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끝도 없죠. 왜냐하면은 섹터만 해도 11개고 세부 섹터까지 파보면은 몇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자의 기회를 찾는 데에는 확장형 지식이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까 NRR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확장형 지식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을지 요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책보다는 경제지를 좀 많이 읽는 타입이에요. 과거에는 책을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경제지 몇 개를 구독을 하고 아티클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 영상도 요즘에는 경제지하고 아티클에서 나오는 이야기 위주로 조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에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윌라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 광고를 진행하지도 않았겠죠.
일단 오디오북 그냥 들어가면은 오디오북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별 다를 거 없이 오디오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특이한 걸로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자분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강의를 진행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래서 딱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렇게 어울릴 만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오디오북 서비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딱히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매거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포브스 코리아, 이코노미스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료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윌라를 쓰면은 요런 유료 콘텐츠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료들이 한 달에 꽤 비싸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경우는 월 19,000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연 19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운 돈이죠. 근데 이런 게 4개 정도 있으니까 4개 곱하기 한 15만 원만 해도 한 60만 원어치의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아티클들을 오디오북 형태로 옮겨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리포트,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볼만한 건 스페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100%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들만 다 골라서 읽어보셔도 저는 뽕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동안 공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뽕을 뽑고 저는 잡지만 봐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댓글 링크 참조해가지고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은 또 가입자 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공짜로 커피 한 잔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료 광고를 난생 처음으로 찍어보게 되었는데 광고 느낌이 안 나게 최대한 제 콘텐츠에 끼워 넣는 형태로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광고로서 봐주지 않고 콘텐츠로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